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매일 여러분이 무심코 하고 있는 그 편안한 자세가 사실은 여러분이 소중한 관절을 조용히 파괴하는 무서운 암살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몸에 좋다고 생각하며 하시는 그 습관들 때문에 관절이 무너져 평생을 고통 속에서 보내고 계십니다. 박사님, 저는 평생 열심히 운동하고 바른 생활 해왔는데 왜 이렇게 무릎이 아픈 겁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인공관절까지 해야 한다는 겁니까? 이런 억울한 호소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집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원인은 대부분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있던 바로 그 일상의 습관들에 숨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0년간 오직 관절 건강과 정형외과 질환만을 연구해온 정형외과 전문의 김태훈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충격적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60세 이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관절을 파괴하는 위험한 습관 5가지와 반대로 무릎을 10년 젊게 만들어 평생 건강하게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기적의 습관 4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하셔도 70세, 80세에도 20대처럼 가뿐히 계단을 오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확인한 생생한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검증된 사실들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을 2다리로 당당하게 걸어 다니실 수 있느냐 아니면 휠체어에 의존하며 살아가느냐가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당장 중단해야 할 위험한 습관은 바로 양반다리입니다. 박사님, 양반다리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해온 자세인데 오히려 몸에 좋지 않습니까? 이런 반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어렸을 때부터 양반다리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평생을 그 자세로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 갑자기 양반다리를 시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60세 이후의 관절은 이미 퇴행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연골의 탄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관절 윤활액도 부족해진 상황에서 양반다리 자세는 무릎 관절에 치명적인 충격을 가합니다. 양반다리를 할 때 무릎 관절이 받는 압력은 서 있을 때의 무려 20배에 달합니다. 이는 70kg의 어른이 1400kg의 하중을 무릎에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진료했던 경북 안동이 김순덕 할머님 68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님은 평생 의자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 후 전통 찻집을 운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손님들과 함께 양반 다리로 앉아 차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셨죠. 전통 문화를 지키는 일이니까 몸에도 좋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6개월 후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계단을 오르기조차 힘들어지셨습니다. MRI 검사 결과 양쪽 무릎이 연골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님은 평생 건강했던 무릎이 1년 만에 이렇게 망가질 줄 몰랐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2번째는 쪼그려 앉기입니다. 쪼그려 앉을 때 무릎은 최대한 굽혀진 상태가 됩니다. 60세 이후에는 연골의 탄력성이 크게 떨어져 있어 작은 충격에도 쉽게 찢어집니다.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일어설 때 무릎의 전후방 십자인대에 급격한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대도 약해져서 반복적인 스트레스에 견디지 못하고 늘어나거나 부분 파열이 발생합니다. 장기간 쪼그려 앉기를 반복하면 무릎뼈의 정렬이 틀어지면서 오자 다리로 변형됩니다. 이는 체중이 무릎 한쪽으로만 쏠리게 만들어 관절염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대구의 이순희 할머님 69세는 집안 청소를 할 때 항상 쪼그려 앉아서 하시는 것이 습관이셨습니다. 걸레질, 방 정리, 화분 가꾸기 모든 일을 쪼그려 앉아서 하셨습니다. 서서 하면 허리가 아프니까 앉아서 하는 게 편했어요. 하지만 2년 후 양쪽 무릎 모두 심각한 관절염으로 발전했고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할머님은 수술 후 미리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며 후회하셨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남성에 비해 관절이 작고 근육량이 적어 같은 자세라도 더 큰 부담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폐경 후 호르몬 변화로 뼈와 연골의 강도가 약해져 쪼그려 앉기의 위험성이 몇 배로 증가합니다.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습관은 바로 20대처럼 하는 과도한 운동입니다. 물론 운동은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운동이 종류와 강도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젊다 하며 20대, 30대 때 하던 운동을 그대로 계속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관절을 파괴하는 지름길입니다. 60세 이후의 관절은 이미 30년 이상의 마모를 경험한 상태입니다. 연골의 두께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윤활액의 점성도 떨어져 관절의 충격 흡수 능력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고강도 운동을 계속하는 것은 마치 타이어가 다 다른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서울 강남구의 김철수 할아버님 67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님은 평생 마라톤을 즐기시는 운동 애호가셨습니다. 65세에도 풀코스를 완주했으니 내 몸은 아직 젊다며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66세 어느 날 훈련 중 갑자기 무릎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검사 결과 양쪽 무릎의 연골이 거의 모두 닳아 없어진 상태였고 즉시 운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할아버님은 평생 건강을 위해 운동했는데 그 운동이 나를 망가뜨렸다니 믿을 수 없다며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따라서 60세 이후 피해야 할 위험한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한 조깅과 마라톤입니다. 달리기는 무릎에 체중의 3에서 5배 충격을 가합니다. 젊을 때는 근육과 인대가 이를 충분히 흡수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히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위에서 달리기는 관절에 치명적입니다. 두 번째는 테니스, 배드민턴입니다. 갑작스런 방향 전환과 점프 동작이 많은 운동들은 무릎의 십자인대와 반월상 연골에 급격한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60세 이후에는 반응 속도도 떨어져 부상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스쿼트입니다. 특히 90도 이상 깊이 앉는 스쿼트는 60세 이후에는 절대 금물입니다. 네 번째는 계단 오르기 운동입니다. 계단 오르기를 운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무릎에 반복적인 충격을 가하는 위험한 운동입니다. 인천의 박영수 할아버님 70세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파트 계단을 20층까지 오르내리는 운동을 2년간 계속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면 심장도 튼튼해지고 다리 근육도 좋아진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양쪽 무릎 모두 심각한 관절염으로 발전했고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지셨습니다. 할아버님은 건강해지려고 한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며 후회하셨습니다. 운동은 분명 좋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해야 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60세 이후 운동에 가장 적합한 표현입니다. 네 번째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과체중입니다. 체중이 1kg 증가하면 무릎이 받는 부담은 3에서 5배 증가합니다. 즉 5kg만 쪄도 무릎에는 15에서 25kg의 추가 부담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무릎에 쌀포대를 매달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60세 이후의 체중 증가는 단순히 지방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육량은 줄어들면서 지방만 늘어나는 근감소성 비만이 되기 쉽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관절을 보호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같은 체중이라도 관절에 가는 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경기도 수원의 이말순 할머님 68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님은 65세 이후 10kg이 급격히 증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살찌는 게 당연하고 통통한 게 건강해 보인다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3년 후 양쪽 무릎에 심각한 통증이 시작되었고 검사 결과 중증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체중만 줄여도 관절염 진행을 크게 늦출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미 연골 손상이 진행된 후였습니다. 할머님은 10kg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관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소식하는 게 좋다며 무작정 식사량을 줄이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특정 영양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 콜라겐 등은 60세 이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입맛이 없다며 영양 섭취에 소홀히 하십니다. 이로 인해 관절 연골의 재생 능력이 더욱 떨어지고 관절염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제부터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관절을 파괴하는 무서운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럼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 하며 절망적인 마음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무릎을 10년 젊게 만들고 80세에도 20대처럼 가뿐히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기적의 습관 4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절 회복 습관은 수중 운동하기입니다. 수영을 할 줄 몰라도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물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물의 부력은 몸무게를 90%까지 줄여줍니다. 즉, 70kg인 분이 물속에서는 7kg의 몸무게를 가진 것처럼 관절에 부담 없이 운동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물의 저항은 근육을 강화시켜 관절을 보호하는 천연 보조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광주의 김영희 할머님 69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님은 양쪽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계단은 물론이고 평지 걷기도 고통스러워서 집에만 있었어요. 제가 수중 운동을 권했을 때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런 상태로 운동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수영장에서 물속 걷기를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고 6개월 후에는 수영장 밖에서도 훨씬 편하게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할머님은 물이 이렇게 좋은 약이 될 줄 몰랐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 관절 회복 습관은 바로 올바른 보행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걷느냐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걸음걸이는 관절을 더욱 망가뜨리지만 올바른 걸음걸이는 관절을 치료하는 천연 약물이 됩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잘못된 걸음걸이를 가지고 계십니다. 통증 때문에 다리를 절뚝거리거나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실어 걷게 되는데 이는 관절염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관절 회복을 위한 걷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바닥 전체로 쿵 하고 내려놓지 말고 발 뒤꿈치부터 천천히 착지한 후 발끝까지 굴리듯이 걸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무릎에 가는 충격이 30% 이상 줄어듭니다. 두 번째, 짝다리를 하면 안 됩니다. 아픈 다리를 보호하려고 한쪽으로만 기대지 마세요. 양쪽 다리에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켜 걸어야 관절이 회복됩니다. 세 번째는 적당한 보폭으로 걷기입니다. 너무 크게 걷지도 너무 작게 걷지도 마세요. 마지막으로는 일정한 속도로 걷기입니다. 빨리 걷다가 느리게 걷다가 하지 말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세요. 제주도의 강희철 할아버님 71세는 잘못된 걸음걸이로 20년을 걸으신 결과 양쪽 무릎과 발목 모두에 관절염이 생기셨습니다. 평생 많이 걸었는데 오히려 관절이 망가졌다니 억울해요. 하지만 올바른 걸음걸이로 바꾼 후 1년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통증이 70% 이상 줄어들고 보행거리도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할아버님은 걷는 방법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며 감탄하셨습니다. 세 번째 관절 회복 습관은 바로 관절 주변 근육 강화입니다. 관절 주변 근육이 강해질수록 관절에 가는 부담은 줄어들고 관절염은 빨리 회복됩니다. 근육은 관절을 보호하는 천연 보조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대퇴사두근 허벅지 앞쪽 근육이 10% 강해지면 관절염 진행이 30% 늦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매년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근감소증이 진행되면 관절염도 함께 악화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경남 창원의 김정자 할머님 68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님은
무릎 관절염 때문에 근력 운동은 위험하다며 완전히 피하고 계셨습니다. 관절이 아픈데 무리하면 더 나빠질 것 같아서요. 하지만 2년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서 관절염이 빠르게 진행된 것입니다. 제가 안전한 근력 강화 운동을 처방한 후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허벅지 근력이 40% 증가했고 무릎 통증은 60% 감소했습니다. 할머님은 근력 운동이 이렇게 관절에 좋을 줄 몰랐다며 기뻐하셨습니다. 60세 이후 안전한 근력 강화 운동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자에 앉아서 다리 펴기.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펴서 5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리세요. 좌우 각각 10회씩 3세트, 하루 3번 반복하세요. 두 번째, 벽 짚고 스쿼트. 벽에 등을 대고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무릎이 90도 이상 굽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 번째, 발목 운동. 앉아서 발목을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거나 원을 그리듯 돌려주세요. 종아리와 발목 주변 근육이 강화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씩이라도 매일 하시면 3개월 후부터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하는 네 번째 관절 회복 습관은 바로 관절 맞춤 영양 치료입니다. 이것이 제가 30년간 비밀로 간직해온 관절 회복의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아무거나 조금씩 먹는 게 좋다며 영양 섭취에 무관심하십니다. 하지만 관절 회복을 위해서는 특별한 영양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연골 재생에 필수적인 콜라겐, 염증을 잡는 오메가3,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과 비타민 D,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만난 수많은 성공 사례 중 한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용기와 희망을 드릴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김봉수 할아버님 69세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 날짜까지 정해놓으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4가지 관절 회복 습관을 실천하셨습니다. 3개월 후 MRI 재검사에서 연골 상태가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어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수술비 500만 원을 아낀 것보다 내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관절 회복의 비밀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빨리 회복되는 분들의 공통점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될 거야, 이미 늦었어, 이런 생각은 회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정확한 실천입니다. 대충 하시는 분과 정확히 하시는 분이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수중 운동도 정확한 자세로, 올바른 걸음걸이도 정확한 방법으로, 영양 섭취도 정확한 시간에 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히 하셨다는 점입니다. 3일 하고 3일 쉬고 하시는 분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분이 훨씬 빠르게 회복됩니다. 관절 회복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오직 꾸준함만이 답입니다. 존경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에서 위험한 습관 5가지는 추방하고 기적의 습관 4가지를 영접하십시오. 양반다리, 쪼그려 앉기, 과도한 운동, 과체중, 영양 무관심은 이제 여러분의 적입니다. 수중 운동, 올바른 보행, 근력 강화, 영양분의 섭취는 여러분의 평생 동반자입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6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건강한 관절 관리는 그 시작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제가 진료한 많은 어르신들이 70세, 80세에도 20대처럼 활기차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올바른 관절 관리였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나는 오늘도 현명한 선택을 통해 내 관절을 지키고 내 건강을 책임지겠다. 오늘 당장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위험한 습관들은 과감히 버리고 기적의 습관들로 채워보십시오. 변화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확신하게 된 것은 관절 건강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관절로 살 것인가, 건강하고 활기찬 관절로 살 것인가, 그 선택권은 전적으로 여러분께 있습니다. 변화는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사랑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나이는 여러분의 관절 상태가 결정합니다. 올바른 관절 관리로 평생 두 다리로 당당히 걸으신다면 여러분의 60세는 인생의 황금기가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청춘 같은 활력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관절염은 여러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실천으로 무장한 여러분은 어떤 질병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전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약속,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과 경험을 꼭 나눠주십시오. 오늘부터 위험한 습관은 끊고 기적의 습관으로 관절 관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고백이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공유 버튼 하나로 소중한 사람의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더 많은 분들께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를 향해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태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관절 걱정 없는 행복한 나날들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0세 이후가 인생의 진짜 황금기가 되시길 바라며 매일매일이 청춘 같은 활력으로 빛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두 다리로 당당히 걸어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